쌤이랑 오늘 배울 집합은 일단 집합의 정의를 좀 너네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집합이라는 거 어떤 거냐면은 모임인데, 어떤 모임이냐? 기준이 명확한 모임입니다. 명확하다는 건 누가 봐도 얘네들밖에 안 모여야겠다 이런 설명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인 거예요. 4의 약수의 모임. 그럼 이 모임, 이 집합은 누구만 와야 돼? 1, 2, 4만 와야겠죠? 이게 전부야. 그러니까 애매한 것들을 너네한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런 건 집합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키가 큰 사람의 모임. 집합이라는 건 꼭 숫자만 올 필요 없어요. 뭐 알파벳, 사람, 이름 같은 거 와도 됩니다. 요거 어때? 키 큰 사람의 모임?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야. 키 큰 사람이 어느 정도야 키 크는데? 뭐 180 이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여자 기준에서 170 이상, 뭐 아니면 2m 이상,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이런 게 집합이 안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그냥 자주 나오는 레파토리가 있어요. 이런 거 명확하지 않죠? 그 다음에 이런 거 뭐 20에 가까운 수의 모임. 일단 집합은 아니거든? 왜 아닐까? 20에 가깝다는 표현 뭔데? 뭐 19, 21 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쌤이 이거를 자연수라고 하진 않았어요. 뭐 해도 돼? 유리수 범위 내에서 말하면은 20에 가까운 수는 못 구하거든? 말이 안 됩니다. 맞죠? 근데 또 이런 거 된다는 거야. 3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요건 누구예요? 기준이 명확하죠? 3보다 작은 자연수만 가지고 오면 돼. 누구 가지고 올 수 있어? 1, 2. 이런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장을 보고 당연히 뭐 처음 들으면 어려울 수 있겠지만 문제 풀면서 익히면 됩니다. 딱 봤을 때 애매모호한 건 집합이 아니고요. 딱 봤을 때 너네가 말할 수 있는 거는 집합이 된다는 거. 그래서 집합도 마찬가지로 보통 대문자로 많이 쓰고요. 대문자 A, B, C, X, Y도 많이 쓰고, 아까 쌤이 4의 약수인 모임, 4의 약수의 모임 뭐라고 했었냐면은 1, 2, 4라고 했었죠? 그래서 집합은 이렇게 대문자로 많이 쓰고 중가로 기호를 많이 씁니다. 많이 쓴다? 중가로 기호를 쓸 거야. 양쪽 사이드에. 그래서 중가로 기호라고 했어요. 소가로나 대가로 쓰면 그냥 틀리는 거야. 무조건 중가로. 알겠죠? 그래서 뭐 좀 더 설명 가보면은, 만약에 2의 배수의 모임, B라는 기호를 쓰면서 중가로 열고 그냥 2의 배수 쭉 써주면 돼요. 2, 4, 6, 8 언제까지 쓸 건데 땡땡땡. 그다음 하나 더 해볼게요. 1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일단 집합이야 집합 아니야? 1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1보다 작은 자연수를 가지고 오면 돼. 기준이 명확한 거예요. 근데 1보다 작은 자연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집합은 집합인데 중가로 열고 닫을 거죠? 안에 넣을 게 없습니다. 못 넣어요. 그래서 요런 거를 쌤이랑 안에가 없는 거를 뭐라고 할 거냐면은 공집합이라고 할 거고요. 이 공집합은 자주 나오기 때문에 기호가 있어요. 동그라미에 짝대기. 알겠죠? 공집합이라는 표현 뭐라고 해야 되나? 집합을 만들 건데 여기 안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집합은 또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이 집합 안에 구성하는 애들 있죠? 성분 같은, 행렬 성분 같은 거. 얘를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은 원소라고 할 겁니다. 알겠죠? 새로운 기호가 좀 많을 수 있으니까 일단 집합 먼저 기억나시죠? 그 집합을 구성하는 애들 뭐라고 할 거라고요? 원소라고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비집합 같은 경우는 원소가 엄청 많은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또 무슨 내용도 있냐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 넘버 같은 느낌, 자연수의 의미인데요.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 3. 당연히 얘는 못 물어보겠죠. 2의 배수 끝이 없으니까. 근데 얘를 물어볼 수 있다는 거고, 다시 말하면 요렇게도 써 있겠지만 공집합이라는 내용이니까 요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죠.
얘 몇 개다? 0개. 알겠죠? 공집합은 그런 의미예요.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고 기호 같은 거 이런 표현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집합은 표현하는 방법이 총 3가지 있는데요. 아까처럼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A라는 집합을 이렇게 가지고 와볼게요. 얘 혹시 뭐 가지고 온 걸까? 2, 3, 5, 7 소수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쌤이 그냥 원소를 뭐 해버렸습니까? 그냥 쭉 쓴 거죠. 이런 제일 기본적인 방법은 원소 나열법이라고 합니다. 원소 나열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요. 아마 어렵게 나오면 이 부분에서 어렵게 나올 텐데 일단 식은 쭉 써줄게. x바 x는 10 미만의 소수. 모양이 많이 다르죠. 근데 얘도 집합의 표현 방법이고요. 얘는 조건제시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얘는 벤다이어그램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냥 벤이라는 사람이 발명한 거고요. 만든 거고 얘는 집합이 크게 2단원이거든요. 오늘 첫 번째 단원 말고 그 다음 단원에서 더 많이 쓰이는 내용인데요. 벤다이어그램은 그냥 그림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A라는 집합 안에 원소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요 3개가 다 같은 표현이에요. 얘는 잘 나오지 않을 거고 얘 너무 쉽잖아. 그럼 뭐겠어? 얘만 내겠죠. 그래서 이 조건 제시법이 어려운 건데 한번 해석을 다시 해보면은 읽는 법부터 X바 알겠죠? X바 X는 10 미만의 소수인데 요걸 쓰면 이제 어떻게 해석을 좀 해줬으면 좋겠냐면요. 이 A라는 집합에 원소가 있을 거 아니야? 원소 맞죠? 이 원소의 생김새는 무조건 바 앞에 모양입니다. 뭐? X. 오호, 쏘리. X. 그 다음에 뒤에 거 읽어줘. X가 뭐래? 10 미만의 소수래. 그럼 우리 10 미만의 소수 뭐 있어? 2, 3, 5, 7 있잖아. 그 X에 넣는 거야. 그냥 X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아, X는 10 미만의 소수니까 2, 3, 5, 7이 되겠구나. 아, 근데 A라는 집합은 원소 모양이 X니까 2, 3, 5, 7을 그대로 넣으면 되겠구나 라는 표현인데 이걸 왜 문제에서 강조하냐면요. 여기가 바뀌어요 막.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럼 A라는 집합은 일단 원소 모양이 어떻다는 거예요? 바 앞에 누구? X제곱이라는 거야. 그럼 A라는 집합에 원소들은 누가 있겠습니까? X는 그 뒤에 설명이야. 뭐야? 10 미만의 소수. 그럼 10 미만의 소수는 2, 3, 5, 7 있다고 했었죠? 그럼 그 2, 3, 5, 7을 원소 모양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 X값들 여기다 집어넣는 거라고. 그럼 A 집합 원소가 뭐 나오겠어요? 4, 9, 25, 49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항상 여기가 어렵게 나오면 얘를 한번 써놓고 여기 안에 있는 놈이 어떤 애들이 되는지 해석해보고 계산해서 푸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좀 제일 까다로우니까 한 번만 더 연습하고 가겠습니다. 알겠죠? A 플러스 B 바 A는 2의 약수 B는 3의 약수. 볼게요. 첫 번째. 이 집합은 일단 A 플러스 B를 원소로 가지고 있어요. 맞습니까? 근데 잘 보니까 A가 뭐라고? 2의 약수래. 그럼 A는 뭐라고 쓸 수 있어? 1 아니면 2겠죠. 두 번째. B는 3의 약수래. 그럼 B는 뭐로 쓸 수 있어? 1 또는 3이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원소는 A랑 B를 더하라며. 그럼 A랑 B를 더해야겠죠. 그럼 더할게. 그럼 A가 1일 때 B가 뭐일 수 있어? 1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겠죠. 그럼 1 더하기 1하면 얼마예요? 2. 1 더하기 3 하면 4. 근데 A가 2일 수도 있지 않아요? 2 더하기 1하면 3. 2 더하기 3은 5. 뭐 순서는 당연히 작은 것부터 쓰는 게 이쁘겠지만 이렇게 구성원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야? 됐죠? 너무 쉬워서 그런가? 이렇게 뒤에 문장은 말 그대로 조건 제시법이니까
조건이 제시되어 있는 거예요. 요걸 해석을 해서 요 집합은 원소가 A 플러스 B 모양이니까 A 플러스 B를 만들어서 원소로 써달라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요 내용까지 너네가 집합 표현하는 방법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계속 말하지만 얘들아, 새로운 단원이다 보니까 새로 듣는 게 너무 많아요. 다 외울 수밖에 없고, 알겠죠? 그 다음에 무슨 내용 더 있냐면요, 이게 지금 A라는 집합에 원소가 2, 3, 5, 7이 들어가 있잖아요. 선생님이 이제 이 표현을 보고 A라는 집합에 원소가 들어있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어떤 기호가 있냐면요, 2가 A 집합의 원소이구나 라는 기호도 있어요. 약간 삼지창 모양. 요겁니다. 알겠죠? 요런 모양이에요. 요 표현이 뭐라고요? 왼쪽에 있는 원소가 A라는 집합의 원소구나 라는 표현입니다. 알겠죠? 이런 기호야. 그럼 당연히 요거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4가 A 집합의 원소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럴 때는 원소가 아니다, 는 아니다, 그냥 이렇게 써주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요 표현은 원소라는 표현이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 뭐 하나 조심해야 되는 거는 원소가 지금 몇 개 있어요? 4개 있죠? 이 왼쪽 자리에는 이 숫자들 4개밖에 못 와요. 그냥 한 번씩만 쓸 수 있다는 거야. 요런 건 안 됩니다. 알겠죠? 꼭 이 원소 대 집합의 포함관계, 이 원소라는 기호는 무조건 뭐로 쓸 수 있다고요? 집합이랑 원소랑 쓰는 거야. 알겠죠? 삼지창 모양. 근데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4개니까 요 포함관계는 총 몇 개밖에 못 나온다? 4개밖에 못 나온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뭐 2랑 5 썼으니까 뭐 3도 되고 7도 되고, 이거 말고 절대 얘를 못 쓴다는 거야. 이 기호를. 이 집합 안에서는. 그 이유는 원소의 개수가 4개니까. 괜찮나요? 알겠죠? 그래서 원소에 대해서 공부한 겁니다. A 집합 안에 구성원이 누군지. 됐어요? 그럼 두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크게 이제 얘는 약간 용어 정리한 거고요. 여기 단원에서 그나마 제일 어려운 내용은 요거밖에 없어요. 부분 집합. 일단 쉽게 말하면 소모임입니다. 소모임. 소모임 뭔지 알죠? 그 모임 전체에서 소수로 이제 파생되는 소수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어떤 설명이 있냐면요, A라는 집합이 원소가 1, 2, 3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너네가 생각하는 이 A라는 집합의 소모임, A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을 구해볼 건데, 집합이니까 일단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중괄호가 필요하겠죠. 근데 여기에 누가 들어올 수 있냐면요, 원소가 3개 있잖아. 여기에서 소수만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일부만. 그럼 뭐 가지고 올 수 있어? 1, 2 가지고 올 수 있죠. 얘가 얘들아, 얘 부분집합이에요. 소모임. 알겠죠? 부분집합이라는 또 용어가 나온 것 뿐이에요. 또 뭐도 되겠습니까? 1, 3도 되겠죠. 뭐 되겠어요? 2, 3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애매한 건 뭐 있냐면요, 혼자 와도 모임으로 봐줘야 돼요. 혼자 와도. 그래서 뭐도 돼?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돼. 얘까지는 충분히 너네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부분집합은요, 딱 2개만 공부하시면 돼요. 얘네들도 소모임이야. 잘 봐. 요 2개만 딱 공부하면 돼. 뭔 말입니까? 소모임이라는 거 말 그대로 이 원소에서 소수만 나와서 2명씩 모임 잡았고 1명씩 모임 잡았어. 근데 첫 번째 얘 뭡니까? 그대로 왔죠? 근데 이거 또 부분집합으로 볼 거야. 다시 말하면 1, 2, 3 원소가 3개 있지만 이 3명이 새로운 모임을 만들어도 얘도 부분집합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원소를 1, 2, 3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냥 A잖아. 맞지? 그래서 한글로 좀 표현해주면요,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어떤 집합이든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이야. 이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2번째, 이거 우리 뭐죠? 공집합. 쌤이 공집합 아까 뭐라고 했어요? 원소가 있다 없다? 텅 비었다. 이것도 좀 애매하죠? 근데 1명도 소모임이고 2명도 소모임은 아예 안 모이는 것도 소모임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잘 기억해야 되는 건, 공집합은 아무도 안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알겠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집합에서 너네가 이제 어떻게 애들이 만들어지는 줄 알아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요. 부분집합의 개수를 물어봅니다. 개수. 근데 이게 쌤이 이제 너네가 순혈과 조합을 공부해봤기 때문에 순혈과 조합으로도 개수를 구할 수 있긴 해요. 근데 집합에서는 그게 필요하지 않아. 이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공식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잘 봐요. 이렇게 항상 구하세요.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대부분 처음 듣겠죠? A집합의 원소가 1, 2, 3 있지? 내가 궁금한 A의 부분집합은 방금 계속 말하잖아. 부분집합 뭐라고요? 소모임. 내가 궁금한 이 집합은 누구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야? 이 원소인 1, 2, 3으로 만들어지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1, 2, 3을 위에 쓰세요. 그럼 잘 봐. 요것들이랑 이 세 개랑 요거랑 비교해봐. 동그라미랑 세모랑 좀 공통점이 있다. 서로 동그라미랑 세모랑 공통점이 있고요. 동그라미끼리랑 세모끼리랑 차이점이 또 한 가지 있어요. 뭐 있을까? 동그라미랑 세모랑 잘 봐봐. 동그라미는 1, 1, 2, 1, 3. 세모는 2, 3, 2, 3. 동그라미는 누가 있고 세모는 누가 없어요? 1. 근데 잘 봐. 이 6개 다 부분집합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요. 내가 A의 부분집합을 만들 건데 1이라는 원소가 부분집합을 만드는 과정에서 들어와도 되고 안 들어와도 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요? 들어와도 되고 안 들어와도 돼. 1이 들어와도 되고 안 들어와도 되잖아. 이 둘도 쌤이 부분집합이라고 했었죠? 자기 자신도 항상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 1이 들어와도 되고 안 들어와도 되고. 그럼 우리가 궁금한 부분집합은 이 1이 들어와도 되고 안 들어와도 되니까 뭐로 따져달라는 거야? 경우의 수 2가지로 봐달라는 거야. 들어와도 되고 안 들어와도 되고. 근데 그럼 2라는 원소는 이 A집합의 원소 중에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분집합, 소모임을 만드는 과정에서 2도 어때요? 2도 들어와도 되고 안 들어와도 되기 때문에 2도 2가지라는 거야. 3도 2가지예요. 그 다음에 약간 경우의 수 좀 개념을 가지고 오면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곱하기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공식 끝이에요. 8가지. 세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그래서 요 개념 무슨 내용이 있냐면요. 원소가 3개니까 2를 3번 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몇 제곱 나오는 겁니까? 2의 세제곱 8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은 2의 n제곱만 좀 공부해보면요. 이 n 원소의 개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알겠죠? 요거 좀 기억해 주시고 연습해 볼 건데 일단 부분집합 좀 정리해 주자면은 부분집합의 성질 크게 2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알겠죠? 누구? 자기 자신도 항상 부분집합이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아시겠죠? 봐봐요. 우린 이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을 만들고 싶어. 바로 위에 써있으면 상관없긴 한데 뭐 새롭게 만들 거면 말했죠? 부분집합을 만들고 싶으면요 이 집합의 원소들을 위에 쓰라고. 근데 내가 부분집합을 만드는 과정에서 2가 들어와도 되고 안 들어와도 되고 몇 가지라고요? 2가지 몇 제곱? 2의 4제곱 16 이 끝이라고. 알겠죠? 근데 한번 처음 배워보는 거니까 다 써줄게요. 다 쓰진 않을 건데 봐봐. 1개짜리 몇 개 나오겠냐? 1개짜리 2 1개 3 1개 총 몇 개 나오겠어요? 4개 나오겠죠? 됐나요? 두 번째 2개짜리 봐봐. 2개짜리 은근 세는 게 어려워요. 2 3 2 5 2 7 근데 요 내용을요 아까 말했죠? 경우의 수를 조금 활용하면요 우리 원소 몇 개 중에 몇 개 뽑는 거야? 원소 몇 개 중에? 4개 중에 2개 뽑는 거죠? 이거 얼마 나옵니까?
기억나요? 안 나요? 얘는 6개. 그래서 봐봐. 안 나면 뭐 그냥 세면 돼. 2, 3, 2, 5, 2, 7 셌어. 그 다음 2개 뽑는 거 뭐 있겠어요? 3, 5, 3, 7, 5, 7 이렇게 세면 되는데 그냥 검사해줄 겸 그냥 세는 겨. 그럼 3개짜리 몇 개일까? 4개 중에 3개 뽑는 거니까 몰라도 돼. 4개 나올 거예요. 잘 봐. 순서대로 2, 3, 5 2, 3, 7 4, 2, 5, 7 3, 5, 7 잘 봐. 4개, 6개, 4개 얘까지는 잘 센다고. 지금 세는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2개가 B잖아. 그 2개는 성질이라니까. 뭐라고 했죠? 자기 자신 하나. 누구? 원소가 4개인데 4개 다 가지고 오는 것도 소모임으로 보자고 했어요. 맞죠? 요거. 그 다음 뭐 있다고요? 공집합까지. 이렇게 2개를 더해야 16개가 나오는 거고요. 요걸 직접 세는 게 어렵기 때문에 부분집합이 계속 공식까지 나온 겁니다. 근데 그 공식이 너네가 쭉 보면 알겠지만 2가 들어있는 것도 있고 안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들어가는 것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각각 원소한테 물어보는 거야. 부분집합을 만드는 과정에서 너가 들어올 건지 말 건지. 알겠죠? 요 내용 좀 기억해 주시고요. 아까 요 정리하겠습니다. 쌤이 집합이랑 원소의 표현관계, 포함관계 요런 삼지창 모양이라고 했었죠. 방향은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애들 알겠죠? 원소가 왼쪽, 집합 오른쪽 항상 고정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 집합과 여러 가지 집합들이 또 나와 있잖아요. 이 집합 대 집합 기호도 있습니다. 얘는요 여기서 이빨 하나 빼시면 돼요. 이 표현은요 집합 대 집합 포함관계 알려주는 거고요. 이 표현 뭐라고요? 집합 대 원소 포함관계 알려주는 거야. 이해했어요? 그럼 잘 봐. 말 돼 안 돼? 되는 거죠? 왜 이 표현 뭐라고 했어요? 원소 대 집합 포함관계니까 2, 3, 5, 7 원소 2 들어온 거니까. 그럼 잘 봐. 여기들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가지고 오세요. 아무거나. 집합 A란 집합. 근데 이 2는 A의 부분 집합이니까 얘가 여기에 포함된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요렇게. 이건 원소 대 집합 기호, 집합 대 집합 기호. 그래서 이 부분 집합은요 다 왼쪽에 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게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예요. A가 A의 부분 집합 말이 된다고. 뭐도 된다고요? 요것도 된다고. 공집합은 A의 부분 집합이다. 포함돼 있다. 표현된다고요. 그래서 요거 좀 기억해 줘야 돼요. 알겠죠? 요거는 원소 기호, 요거는 집합 기호. 알겠죠? 그냥 또 A 쓸게요. 잘 봐. 요거 말 돼? 여기 뭐라고요? 원소랑 집합 포함관계 기호야. 원소 누구라고 했어? 이 집합 안을 구성하는 놈들. 돼 안 돼? 됩니다. 되겠죠? 얘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 얘 되죠. 왜? 이거 뭐라고 했어? 공집합. 어떤 A라는 집합. 그래서 뭐라고 했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야. A가 얘들아 어떻게 생겼던 간에 무조건 이 공집합은요 이 기호를 쓸 수 있다고. 알겠죠? 돼 안 돼? 돼? 안 돼? 돼? 이거 무슨 기호라고 했죠?
원소 대 집합기호. 원소 몇 개야? 4개잖아. 이 4개 중에 왼쪽에 올 수 있어요. 이 기호를 쓰게 되면. 다시 말하면 얘들아, 원소만 물어보면 쉽거든요? 근데 이 새로운 기호까지 들어오게 되면요, 이게 엄청 헷갈립니다. 그래서 너네가 뭘 개념을 잘 잡아놔야 되냐면요, 요 기호 계속 강조하죠. 뭐라고? 원소 대 집합기호. 요 기호랑 집합이 있으면 왼쪽에 누구밖에 못 온다고요? 요 집합에 원소밖에 못 온다고. 지금 원소가 몇 개야? 4개밖에 없지? 그럼 이 기호는 왼쪽에 요 놈들 말고 나머지는 절대 못 온다는 거야. 근데 1 썼고 2 썼고 공집합 미생아 쓴 거잖아. 그럼 마지막 뭐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얘까지 가능하겠다는 거예요. 요거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럼 또 볼게요. 이거 말이 돼? 말이 되죠? 왜? 요거 무슨 기호라고 했죠? 집합 대 집합 기호. 그럼 쌤 집합 이거 이제 그냥 얘가 크니까 당연히 이제 왼쪽 이 포함 기호는 이 표현은 요 놈은 요거에 이제 부분 집합이냐고 물어보는 건데 내가 아까 부분 집합이라는 건 소모임이라고 했어요. 맞죠? 그럼 집합 기호 쓰고 이 원소 4개 중에서 아무거나 가지고 오면 되잖아. 왜? 아까 기억나? 뭐 1개, 2개, 3개 가지고 오는 것도 되지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와도 되고 4개 다 가지고 와도 되잖아요. 그럼 쌤은 이 위에 걸 보면 난 누구랑 누구 가지고 온 거야? 얘랑 얘 가지고 온 거야. 그럼 되겠죠. 됩니다. 아시겠죠? 돼, 안 돼? 돼, 안 돼? 되죠? 집합 대 집합기호. 그럼 이 부분 집합은 중괄호 열고 닫고 여기 원소들 몇 개 썼냐고 물어보는 건데 지금 뭐 썼어요? 1 썼고 세 번째 거 썼잖아. 그럼 여기서 원소 2개 가지고 온 거 아니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원소가 이렇게 딱 정직하게 나오면 뭐 쉽겠죠? 근데 막 여기에 갑자기 뭐 얘도 껴있고 뭐 얘도 껴있으면 갑자기 어려워져요. 근데 요것만 기억해달라는 거야. 요 기호는 어느 집합이든 무조건 정해져 있어요. 누구밖에 못 온다? 원소밖에 못 온다는 거야. 원소밖에. 이 집합의 개수, 그 원소의 개수를 빠르게 파악해도 좋아요. 5개네? 그럼 이 기호는 5개밖에 못 온다는 거야. 그럼 나머지는 다 부분집합 기호를 써야 되고 부분집합 기호를 쓰는 과정에서는 중괄호 열고 닫고 이 안에 있는 원소 5개를 몇 개를 가지고든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죠. 몇 개를 가지고든. 안 가지고도 되고. 요 내용. 알겠죠? 예.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부분집합이 조금 할 게 많아요. 알겠죠?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 아까 잘 봐요. 좀 순서가 뒤쪽박쪽이긴 한데 내가 아까 이 부분집합의 개수 있다고 했잖아요. 몇 개 나온다고 했죠? 원소가 4개니까 2에 4제곱. 기억나죠? 그럼 여기서 요 내용 가지고 이제 뭐를 좀 가지고 올 수 있냐면요. 내가 부분집합을 만들 건데 이번에는 2를 포함하는 부분집합 개수가 궁금하대. 이거 몇 개 나올까? 몇 개? 8개. 와, 훌륭합니다. 봐봐. 부분집합 궁금해? 중괄호. 내가 부분집합 구하는 거 아직 연습 안 돼 있으니까 원소 그대로 쓰라고 했죠? 내가 왜 2의 4제곱 나온다고 했어요? 각각 원소한테 물어보라고 했지? 부분집합에 들어올 건지 안 들어올 건지 2가지로. 근데 지금 이 문제가 뭐야? 2를 포함해달래. 그럼 얘는 2한테 이제 물어보는 게 아니죠. 너는 무조건 들어와 한 가지잖아.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2가지가 아니고 들어와 한 가지잖아. 나머지는 조건 없어요. 2가지. 그게 몇 가지? 8가지인 거야. 이 내용을요, 책에는 공식화되어 있거든요. 뭘 빼고 더하라고 나와 있거든. 근데 그거 하는 거 아니고요. 방금 너네가 이렇게 쌤이 알려준 것처럼 2에서 푸시는 겁니다. 어디 있냐면은 여기 막 3번, 4번 읽어봐. 뭐라고 나와 있어? 막 특정한 원소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다. 그 뭐 빼라고 써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야. 공식 하는 거 아니에요. 2에서 푸는 거예요. 알겠죠?
이건 몇 개야 얘들아? 2를 포함하고 3이랑 5를 포함하지 않을 거래. 몇 개 나올까요? 주띠 있게 말해. 일단 기본적으로 짝수가 좀 많겠죠? 홀수는 좀 나오기 어려운데 얘는 2개. 봐봐. 왜 우리가 2의 4제곱 나왔다고 처음에 들어올지 말지 물어보라고 했었죠? 그럼 이제 조건 있는 애만 물어보시면 돼요. 조건 누구 있어요? 2, 3, 5. 2를 포함하고 싶네? 들어와. 3을 포함하고 싶지 않네?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7 조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들어오든 말든. 들어오거나 말거나니까 2가지. 그래서 1 곱하기 1 곱하기 1에 2 곱해서 2가지 나온다는 거. 알겠죠? 이거 공식하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유도해서 생각해서 푸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크게 뭐 2가지 남았는데 어려운 내용은 아니어서 위에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런 내용 있겠죠. 당연히 집합, 새로운 그 용어, 단원을 공부하는 거니까 어떤 게 서로 같은 집합일까 이런 건데요.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거 뭐 1, 2가 있고요. B집합이 뭐 A랑 2가 있대. 근데 이 두 집합이 같은 집합이래. 이게 전부야. 어떤 두 집합이 같으려면요, 이 원소가 똑같아야 돼요. 그럼 A가 뭐일 수밖에 없다? 1일 수밖에 없다. 이게 전부고요. 이 A랑 B랑 같은 집합이라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 있는데요. 아마 책에 나와 있을 거야. 요겁니다. A가 B에 포함되고 그리고 B도 A에 포함된다. 둘이 같은 말입니다. 이거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이런 관계면 무조건 A랑 B인 거야. 이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내용은 여기 진부분집합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혹시 뭐가 붙은 건지 보이시죠? 진만 붙었어요. 부분집합에서 진만. 얘는 진짜 부분집합. 이렇게 해석해 준 게 좋은데 아까 쌤이랑 요 A라는 부분집합으로 이제 A의 집합의 부분집합을 다 구해봤잖아요. 몇 개 구해봤습니까? 16개 구해봤죠? 거기서 너네는 이해 안 가는 게 딱 2가지 있을 거라고 했어요. 소모임 1개짜리, 소모임 2개짜리, 소모임 3개짜리. 이건 이해 갔지만 어떤 게 이해 안 간다고 했습니까? 그냥 그 자신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A의 부분집합인데 A가 그대로 오는 누구? 2, 3, 5, 7. 이거 성질이어서 이해 좀 안 갔죠? 그다음 모두 이해 안 갔습니까? 공집합. 아무도 안 가지고 오는 것도 소모임을 보자고 했었죠? 요 2개가 성질이어서 쌤이랑 외우자고 했었는데요. 여기서 딱 1개 뺄 거야. 근데 진짜 부분집합이야. 부분집합 뭐라고 했죠? 소모임. 원소 2, 3, 5, 7을 가지고 와서 소수로 모임을 만드는 건데 이 2개 중에 진짜 부분집합, 진부분집합은요 1개를 뺄 건데요. 뭐 뺄 거냐면요, 자기 자신. 요게 진부분집합이에요. 이해가셨습니까? 누구 빼달라고요? 자기 자신. 그래서 그냥 가볍게 말하면 어떤 내용이냐, A랑 집합이 1, 1에 이거 부분집합 구해봐. 그럼 누구 나올 수 있어? 원소 1개짜리 1, 2. 그럼 누구 있어요? 성질, 공집합, 자기 자신 4개죠? 근데 진부분집합은요, 여기 위에서 누구만 빼달라고요? 얘만. 자기 자신만. 근 진부분집합은 자기 자신 말고 나머지 다 쓰면 돼. 몇 개? 3개. 그래서 모든 집합의 진부분집합은요, 자기 자신만 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분집합 개수 구하는 공식 기억나시죠? 거기서 1개를 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 같은 거 있습니다. 용어가 좀 많으니까 잘 암기해 놓으시고 뒤에 문제 볼게요. 봅시다. 뭐 용어 계속 나올 거니까 문제 풀면서 정리하면 좋겠죠. 첫 번째, 쌤이 집합 뭐라고 했죠? 기준이 명확한 모임. 딱 보자마자 우리 반 전체가 대답할 수 있는 게 집합입니다. 알겠죠? 1번.
큰 자연수의 모임. 뭡니까? 어떤 자연수가 커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생각이? 틀렸습니다. 집합 아니에요. 두 번째, 3에 가까운 유리수의 모임. 일단 범위가 유리수로 확장이 되더라. 가깝다는 표현은 솔직히 어렵습니다. 왜? 3에 가까운 거 2.9야? 2.99야? 2.999야? 몰라요. 알겠죠? 그래서 가깝다는 표현 절대 안 되고요. 농구 잘하는 사람 모임? 명확하지 않죠? 소질 있다? 명확하지 않고 5번은 되겠죠. 170 이상만 다 갖고 오면 되니까. 이런 거 알겠죠? 기존이 명확한 모임이 집합이라는 거 꼭 확인해 주시고 보자. 이렇게 나오면 진짜 눈 감고 풀 수 있어야 돼. 5의 양의 배수의 집합, 6의 양의 약수의 집합. 그러면 A라는 집합과 요 기호를 쓰려면 여기 누구만 와야겠어요? 5의 배수가 올수록 5의 배수만 와야겠죠. 1번, 2번 되냐고. 안 되잖아. 3번은 5의 배수 드디어 왔는데 원소가 아니래. 그럼 말이 되냐고. 이것도 안 되죠. 그래서 1, 2, 3. A로는 안 되고요. B번에는 6의 약수래. 6의 약수 중에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있습니까? 4번. 4는 6의 약수 아니죠? 요 정도의 난이도예요. 보겠습니다. 얘 이름 기억나요, 얘들아? 그림? 그치, 벤 다이어그램. 요거는 이렇게 X바 X 있으면 조건제시법. 알겠죠? 요 조건제시법. 그럼 이거야. 이거 풀어줘. 근데 이거 나오고 싶대. 이겁니다. 그럼 지금 딱 보니까 이제 1, 2, 3, 4, 6, 10이면 약간 10의 약수 같죠? 딱 보니까 이제 힌트 얻었습니다. 10의 약수인 거 골라달라는 게. 그러면 답은 2번이겠네. 맞죠? 왜냐면 A 집합 봐봐. 누가 없어? 10이 없잖아. 안 되고. 18. 여기 9 들어있지 않아요? 18 들어있지 않아? 여긴 없잖아. 3의 양의 배수. 3의 배수만 가지고 와달라는 거고 6의 배수만 가지고 와달라고 하는 거니까 여긴 다 뭐가 없겠습니까? 1이랑 2 같은 거 없지 않을까?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 정도 해석은 꼭 잘 해놔주시고 보겠습니다. 지금 유한집합이라는 건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 셀 수 있는 거. 쉽게 말하면 1번처럼 점점점으로 끝나면요 무한집합이거든요. 안 됩니다. 안 되고요. x제곱이 0 되는 값 뭐밖에 없죠? 0밖에 없죠. 한계, 유한계. 100보다 큰 짝수 너무 많고요. 3으로 나누어 떨어진 자연수는 3의 배수를 말하는 거니까 너무 많겠죠. 여기요 기억나십니까 얘들아? NAMB. 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 안에 누가 있냐? 이거 세 주는 것 같은데 이런 거 잘 봐. 조건제시법 나오면은 이거 대충 풀면 틀려요. 일단 A라는 집합은 누가 궁금한 거야? X. 근데 X의 설명이 뒤에 써 있습니다. 뭐랍니까? 제곱했더니 50 이하의 자연수래. 제곱 중에 50 이하. 1부터 49. 그럼 몇 개? 7개. 따로 안 써도 되겠죠?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NA는 얼마다? 7이다. 두 번째, 100보다 작은 11의 양의 배수가 X인데 얘도 보통 애들은 X가 나와요. 보통. 알겠죠? 그래서 뒤에 읽고 원소를 써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100보다 작은 11의 양의 배수니까 어디부터? 11부터 22 어디까지? 99까지 몇 개 있어? 몇 개? 9개. 9 빼기 7 2개. 잘 보시고 이런 거 잘 집중해서 봐야겠죠? 우리의 목적은 위에 써있는 A랑 B 원소들 가지고 뭘 만드는 게 목적이다? A, B를 만드는 게 목적이다. 알겠죠? 천천히 써보겠습니다. A가 나간 거 A가 나간 거 1과 3이고요. B가 가능한 건 마이너스 2와 0이죠? 곱하기 해주세요.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6 0. 그래서 원소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0, 0인데 집합은 중복되는 거 한 번만 쓰기로 약속했습니다. 이거 다 더해주시면 돼요. 됐어요? 보자.
얘는 조금 확대할까?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는데. 일단 이 기호 볼게요. 쌤 뭐라고 했죠? 집합 대 집합 기호. 그래서 지금 다 집합이 나와 있는 거고요. 요 표현이라는 건 얘가 좀 더 크다. 다시 말하면 이 비집합에 있는 원소들로 A를 만들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A가 이제 B의 부분 집합이냐고 물어보는 거니까요. 됐어요? 그럼 잘 봐. 1번. 누가 더 많아요, 원소가? A가 더 많잖아요. 그럼 반대겠죠? B가 A의 부분 집합이겠지. 2번 잘 봐. 2번 어때요? 원소가 지금 안 겹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는겨. 알겠죠? 부분 집합이 있는 건 요 큰 집합의 원소들로 만드는 거예요. 3번 볼게. 3번 해석하면 되겠죠? A 뭐 있어? 139. B 뭐 있어? 13. 뭐야 또? 반대겠죠? 그러니까 이게 2번은 T가 확 나지? 그럼 나머지는 뭐야? 반대로 주겠죠. 답을 빨리 알려주기 싫으니까 다 반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4번, 5번 가볼게요. 5번 조심해야겠죠? 5번 같은 거 이거 봐봐 이거 A 5의 양의 배수 5, 10, 15 B 10의 양의 배수 10, 20 왼쪽 크겠죠? 답은 5번이에요. 1, 2, 3, 4 다 틀렸거든요. 근데 5번은 왜 그런가 봤더니 A, B 해석해볼게요. 바로 뺐을까 그냥? A 집합 해석할 거고요. B 집합 해석해주세요. 일단 B부터 구할게. B가 쉬워 보이니까 5 이하의 자연수 1, 2, 3, 4, 5 요거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 했습니까? 이 A 집합은요 N이 원소가 아니에요. 2n-1의 원소라고. 이거 좀 중요합니다. 알겠죠? 기억해 주시고 N이 뭐야? 3 이하의 자연수니까 여기에 1, 2, 3 넣는 겨. 1 넣으면 2 넣으면 3 넣으면 그럼 요거랑 요거의 포함 관계를 봤더니 얘가 좀 더 많고 여기 있는 숫자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요게 말이 맞겠죠. 그래서 A는 B의 부분 집합이다. 됐습니까?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아까 원소만 나왔을 때는 좀 쉬워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나오면 어렵고요. 요게 이제 만약에 이제 집합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은 거의 대부분 이제 1번에 나오는 문제 유형이거든요. 좀 쉽기 때문에. 근데 헷갈리면 안 되니까 잘 공부해 놓으시고 A는 구할 줄 알죠? 그럼 내가 말했지 1번이랑 2번부터 푸는 거야 일단. 전 원소 대 집합 기호잖아. 2랑 4가 들어가 있냐고. 맞잖아. 그럼 1번과 2번 절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맞죠? 그럼 쌤 뭐랬어요? 3번, 4번, 5번 요 기호는요 오른쪽 다 A니까 이 왼쪽엔 누가 올 수 있냐면은 1, 2, 3, 4, 6, 11을 아무렇게나 조합해서 가지고 오는 거야. 3번 되죠? 3 가지고 온 거니까. 4번 정직하죠? 9 없는데 썼잖아. 그냥 9가 없는데 썼으니까 둘의 포함 관계가 아니겠죠. 근데 5번은 누구? 8을 썼는데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 틀린 거죠. 그냥 뭐 원방 풀다가 이거 풀면 뭐 개껌이지 뭐. 볼게요. 이거 문제 유형이 좀 많긴 합니다. 잘 봐주세요. 이 표현이야 아이들아. 뭐라고? B의 부분 집합이 A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 A-1과 4는요 분명 여기에 있어야 돼요. 근데 당연히 숫자로 먼저 푸는 게 맞겠죠? A가 4가 있으면 B도 뭐가 있어야겠어요? 4가 있어야겠죠. 그럼 4 어디 있어? 안 보이지? 얘가 4 아니면 얘가 4겠죠. 그럼 그때 A 값을 구하는 거야. 맞지? 그럼 쌤이랑 A 값을 구하고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이 숫자가 또 요것들 중에 있어야겠죠. 그게 보겠습니다. 4는 안 되겠지만 A는 3이야. 그럼 A 3 넣어봐. 그럼 얼마요? 2지. 그럼 2랑 4가 요거에 부분 집합일 수가 있죠? 여기 2 들어있으니까. 얘가 답일 것 같고요. 요 쉽게 한번 해보면 12. A는 4야. 그럼 A, 4를 집어 넣어버리면 알겠지만 첫 번째가 뭐로 바뀝니까? 3, 4. 두 번째가 뭐로 바뀌어요? 0, 2,
4 넣으면 5, 4. 누가 없어? 3이 없잖아. 그럼 안 되지. 다음에 잘 보세요. 모두 구하시오. 아마 빠른 답지 없을 거니까 잘 보고 채점해 놓으시고요. 모두 구하시오 말 그대로 세라는 거야. 그럼 x가 얼만디? 아니지, 원소가 뭐 있는데 이거 세야겠죠. 다행히 바 앞에 원소가 x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 해석하시면 돼요. 절대값 x가 1 이하의 정수. 뭐랑 뭐 있어? 바로 암산돼? 얼마? 그렇지. 마이너스 0, 1까지. 그럼 봐봐요. 일단 585번 이 답은 너네가 부분집합을 몇 개 써야겠어? 답을 몇 개 써야 돼? 부분집합을 모두 구해달래. 8개 써야죠. 왜? 말했잖아 아까 얘들아. 우리가 궁금한 부분집합은 요 놈들의 원소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들어와도 되고 안 들어와도 되고 두 가지 8개라고. 공식 외우라고. 2의 거듭제곱인데 원소의 개수를 집어넣는 거라고요. 나머지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고 이건 외워주면 편하잖아. 그럼 내 말은 니네가 8개가 안 나오면 답을 쓰다 만 거기 때문에 무조건 또 생각을 해서 구해 주셔야 되고요. 쌤이 그래서 아까 이렇게 개수로 좀 알려준 겁니다. 실수하지 말라고. 알겠죠? 한 개짜리 뭐 있겠습니까? 마이너스 0, 1. 쪼까 귀찮겠지만 집합이기 때문에 다 중가로 쓰셔야 됩니다. 중가로라고 했어요. 소가로 대가로 쓰면 틀린 거예요. 2개씩. 특이한 놈 있다고 했었죠. 뭡니까? 공집합. 누구? 자기 자신. 이렇게 해야만 8개 완성이 되니까요. 알겠죠? 쭉 가보셔도 되죠. 얘들아 좀만 집중해주세요. 지금 A랑 B랑 같다고 써있어요. 그래서 아까 쌤이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건 원소예요. 얘는 너무 어렵다. 원소의 구성원이 똑같아야 되는데 다행이다. A, B, C가 자연수네. 그럼 잘 봐. 이 4가 여기에 지금 우리가 만들 수 있는 형태가 있는데요. 일단 얘가 4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얘가 4거나 얘가 4일 수밖에 없네. 8이구나. 쏘리. 얘가 4일 수 없죠. 넘어가면 2잖아. 그럼 3C가 2인데 말이 안 됩니다. C는 2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B집합이 끝났어요. 2, 8? C가 4라고? 뭐야? 왜 이래? 2가 왜 나왔어? 4, 14, 8. 근데 A라는 집합은 아직 구하지도 않았지만 문제에서 A, B, C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7A는 뭐일 수밖에 없습니까? 14일 수밖에 없고 8일 수밖에 없겠죠. A 얼마입니까? 2, B 얼마야? 4, C 얼마야? 4. 진부분 집합 뭐라고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진부분 집합. 자기 자신 빼고. 그냥 다시 말하면 분집합은 맞아요. 알겠죠? 부분집합 중에서 누구 빼고 자기 자신이랑 똑같은 놈 빼고 이 새끼 답 아니라는 거야. 그게 끝이야. 그러니까 1, 2, 3, 4로 만들어지긴 해야 돼. 뭐 5, 뭐 마이너스 0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근데 얘 있으면 안 된다고요. 기억 어때요?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 꼭 암기해 주시고요. 니은 0부터 4 사이 누구 들어올 수 있어? 1, 2, 3. 되겠죠? 디귿 봐봐. 1, 2, 3, 4 얘잖아. 얘 안 된다고. 진부분 집합은 안 된다는 거예요. 리을은 2의 양의 약순위가 되겠죠. 이해 가셨습니까? 진부분 집합이라는 기호는 자기 자신 빼고입니다. 알겠죠? 요거는 이렇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얘들아 봐봐요. 부분 집합의 개수가 32래. 그럼 그 말은 즉슨 우리가 궁금한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 나와야겠습니까? 5개. 요게 머릿속에 계산 안 됐나 봐요. 32는 2를 5번 곱하면 되죠? 그럼 2를 5번 곱하려면은 5개 원소한테 들어올 건지 말 건지 2가지씩 계속 물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형성이 돼서 2의 5제곱 나온 거 맞죠? 그럼 이렇게 5번 물어보려면 원소가 5개 나와야 되니까 1번부터 5번 중에서 원소가 5개인 거 골라주시면 됩니다. 일단 너무 많고요. 5개 넘겠죠? 30의 양의 약수니까 짝수게 나올 것 같은데 1, 30, 25, 30, 뭐 5, 6까지 8개 나올 것 같고요. 6보다 작은 홀수인 자연수 6, 1, 4, 5, 3개 11 이하의 소수인 자연수 2, 4, 5, 7, 11 15개 답은 2번. 알겠죠? 이 부분집합의 개수 제일 많이 나온 유형이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요런 거 아까 쌤이랑 연습하고 갔습니다. 일단 당연히 얘들아 A란 집합이 원소가 몇 개 있는지 파악은 해주셔야 돼요. 25 이하의 4의 양의 배수 4, 8, 12, 16, 20, 24 내가 궁금한 집합은요. 뭐라고? 4랑 16은 반드시 원소로 갔는데 원래 다 2가지씩 물어봐야 되죠. 근데 얘는 뭐라고요? 반드시 들어와. 반드시 들어와. 12는 들어오지 마. 나머진 조건 없죠. 뭐라고? 들어올 거니 말 거니. 들어오거나 말거나. 들어오거나 말거나. 몇 가지? 8가지.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알겠죠? 보겠습니다. 지금 문제 X라는 집합을 구하는 건데 일단 A라는 집합, B라는 집합 먼저 해석해 보겠습니다. A 집합 풀어볼까요? 어렵지 않죠 얘들아? 인수분해하면 되니까 2랑 3. B 집합 가볼게요. B 집합. 다 쓸게요. 1, 2, 3, 4, 6, 8, 12, 24.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내용이 좀 추가로 들어가냐면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뭔 말인가 봤더니 그냥 2개씩 보세요. 뭔 말이야? 우리가 궁금한 집합 X는요. B의 부분 집합이야. 아, B의 원소들로 만들면 되겠구나. 근데 그 다음 게 더 중요해. 이건 무슨 말이야? 내가 궁금한 X라는 집합이 있죠. 근데 이 X라는 집합의 원소들 가지고 만든 게 얘라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A가 X의 부분 집합이라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준비 과정 보겠습니다. 내가 X라는 집합을 만들 건데 첫 번째 B의 부분 집합이다 보니까 1부터 24까지 원래 다 물어보는 게 맞아요. 맞죠?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8개이기 때문에 2의 8제곱이 맞지만 말했죠? 요 놈들의 원소들 가지고 만든 게 얘라고. 그럼 이 원소들이 이 X라는 집합에 원소가 무조건 누가 있어야겠어요? 2랑 3이 들어가 있겠죠. 왜? A라는 집합은 요 원소로 만든 부분 집합. 요것 중에서 소모임으로 가지고 온 건데 2랑 3으로 가지고 왔다는 표현은 2랑 3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 그럼 볼게요. 이게 아니겠죠? 들어오거나 말거나가 아니고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니까. 그러면 1을 아까 8번 곱한 거에서 6번 곱하는 거 바꿨습니다. 그럼 1을 6번 곱할 거니까요. 64겠죠. 20 이하의 3의 양의 배수 중에서 일단 쓸게요. 3, 6, 9, 12, 15, 18. 여기서도 보면 알겠지만 얘들아 저 표현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적어도 한 개의 짝수를 원소로 갖고 싶대. 적어도 한 개. 약간 순열과 조합에서 해봤는데 그럼 저거의 의미가 뭐야? 우리가 만들고 싶은 부분집합은 짝수가 어떻게 들어오고 싶다는 거예요? 한 개 들어와도 되고 2개 들어와도 되고 3개 들어와도 되고 지금 짝수가 60, 28밖에 없으니까. 그럼 잘 봐. 짝수가 한 개 들어올 때, 2개 들어올 때, 3개 들어올 때를 푸는 게 아니고요. 뭘 푸는 겁니까? 여사건.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궁금한 거에 반대를 풀 거야. 난 그래서 Y라는 집합을 가지고 올 건데요. 문제 반대로. 어떻게? 짝수가 한 개도 안 들어올 거야. 말했죠? 원소를 위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긴 하는데 쓰면 바로 비교할 수 있으니까 쓰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너네가 이거를 안 쓸 수도 있으니까. 뭐라고요?
내가 궁금한 집합이 아닌 반대 집합은요, 짝수가 못 들어옵니다. 나머지는요, 홀수는 모르지. 들어와도 되고 안 들어와도 되고, 들어오거나 말거나 몇 개? 8개. 요게 내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보통 어디서 뺍니까? 전체에서 빼죠. 전체는요, 원소가 6개다 보니까 2의 몇 제곱? 2의 6제곱. 얼마? 64에서 내가 궁금하지 않은 8개, 원하지 않은 8개를 빼시면 됩니다. 라스트죠? 봅시다. 요거는 솔직히 뭐 부분집합 문제라보다는 그냥 이렇게 문제를 해석하는 건데, 약간 조건제시법이랑 좀 비슷하죠? 쌤이 S라는 집합 만들 거야, 얘들아. 근데 2랑 3 들어있대. 근데 이 나머지 원소들은 뭐래요? 요 원소들을 가지고 뭐 해달랍니까? 곱해달래요. 그럼 누구 들어올 수 있어? 6 들어올 수 있죠.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럼 또 뭐 들어올 수 있어요? 6, 2, 12, 6, 3, 18 이런 거 들어올 수 있어. 근데 여기서 하나 확인해 줘야 되는 건 6도 풀었고 12도 풀었어. 그럼 남은 게 4, 7, 9인데 요 놈들은요 충분히 만들 수 있겠죠. 왜? 앞에 첫 번째 문제 봐봐. A랑 B가 집합 S의 원소라며. 그럼 집합 S의 원수 중에서 2 있잖아. 그럼 A가 2고 B가 2일 수도 있어요. 그럼 뭐가 나올 수 있어? 제곱수인 4도 나올 수 있고 9도 나올 수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 7은요 처음 스타트인 2랑 3이랑 연관이 아예 없잖아. 나온지 잘 봐봐. 7 제외하고 4, 6, 9, 12 다 어때요? 2랑 3은 연관이 있잖아요. 아까 1번, 4번도 제곱수기도 하고 2번은 둘이 곱한 거고 5번은 얘 2번에 얘 곱한 거고 만들 수 있다고. 7은 못 만든다는 거죠. 곱해서. 됐어요?